여러분,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금액이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저는 이게 결국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 옥석 가리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줄폐업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내년 3월에 대출 만기 연장 금액하고 이자 상환 유예 금액, 이자까지 다 포함을 하니까요. 261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261조 2천억 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222조라고 했습니다. 제가요. 222조라고 했는데 그때보다 벌써 41조나 늘어났다는 거예요. 41조나. 대출 만기 연장이 95만 5천 건이고요. 그래서 금액이 247조 4천억 원이나 되고요. 원금 상환 유예가 8만 6천 건, 13조 6천억 원이나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자 상환 유예 1만 7천 건, 2,301억입니다. 이거를 다 더하면요. 261조 2,301억 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년 3월에 만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만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좀 더 뜯어서 보면 여러분 진짜 심각합니다. 2021년 1월만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이때 빨리 옥석 가리기를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출 만기 연장이 121조 2천억 원 정도 됐고요. 원금 상환 유예가 13조 6천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자 상환 유예가 1637억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더하면 얼마나 되나요? 145조 정도 되나요? 145조. 145조 정도 되죠. 145조보다 조금 많겠네요. 그런데 지금 2021년 10월에 보세요. 딱 10달 지났습니다. 10달. 10달 지났습니다. 10달 지났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늘었습니까? 단순하게 그냥 보더라도 120조 이상이 늘었습니다. 120조. 120조 가량이 늘었죠. 120조 가량이. 여러분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감당하기가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년 3월에 대출 만기 연장이 만료가 되면 과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계속 연장 못합니다. 금액이 너무 큽니다. 261조 2천억 원이라는 건 여러분 내년에 대한민국 정부 예산이 얼마입니까? 본 예산이 607조 7천억 원입니다. 607조 7천억 원. 그런데 이게 261조라 그러면 거의 절반은 안 되지만 절반에 가깝죠. 나라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것이 대출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 유예나 혹은 원금 대출 유예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한꺼번에 다 갚아라 이렇게 하면 말입니다.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대한민국 경제는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너질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요. 금액이 워낙 커지고 또 커질 거잖아요. 계속 유예해 주니까 커질 겁니다. 이게 커지게 되면 여러분 이자는 계속 불어나고 불어났을 때 과연 이거를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결국 정부는요. 누가 됐든 아마 내년 3월에 누가 대통령이 됐든 간에 이거 전 정부가 해결해라 하고 싸울 거예요. 아마 전 정부가 해결해라. 이거 유예 안 된다. 이 유예하면요. 그 다음 정부는 덤탱이 다 그대로 쓰거든요. 덤탱이를 그대로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내년 3월이 끝나면 4월이겠죠. 제가 2분기 줄폐업을 하는 게 4월 이후라고 보는데요. 4월, 5월, 6월이에요. 아마 여기에 어마어마한 충격이 올 겁니다. 아마. 게다가 지금 더 중요한 거 말입니다. 더 중요한 거.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 미국의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도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 충격의 도는 훨씬 더 클 거예요. 훨씬 더. 어떤 식이든 예, 이 대출 만기 연장을 정리를 할 거예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인들 예, 여기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옥석 가리기가 일어날 거고 옥석 가리기에서 줄줄이 폐업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겁니다. 예, 무조건 다 살릴 수는 없거든요. 살릴 수 있는 것만 살려서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것만 살려줘야 되니까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더 큰 문제는요. 더 큰 문제는 내년 3월까지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이게 대출 만기 연장을 어떻게 하든 갚을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미 하루 확진자가 엄청나게 나오니까 음식점 방문자들 줄어들었어요. 식당만 보더라도 6.1%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매출도 그만큼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매출이 그만큼 떨어지면 그만큼 충격이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충격이 된다는 이야기. 저는 그 자체가 말입니다. 결국 예, 대한민국 시장 자체에 엄청난 충격으로 발전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디 그뿐입니까? 지금 신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 정부도 어쩔 수 없이 말입니다. 예,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 거리두기 선택 말입니다. 이제는 거리두기를 4단계에 준하도록 가야 됩니다. 4단계에 준하도록.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호주에 외유 중이니까 못 들어와서 그런데요. 이게 들어와서 이 문제부터 먼저 해결한다면 결국 말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그 충격의 도가 어떨까요? 연말연시 장사를 해야 돼요. 근데 연말연시 지금 장사를 못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연말연시가 1년 매출액의 규모로 보면 30% 정도 차지하거든요. 30%. 예. 이게 여름 가면 장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30% 정도 차지하는데 여기서 대목을 놓치면 3월에 어떻게 원금을 갚으며 이자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결국 예, 장사를 못하고 벌이가 없기 때문에 내년 3월에 대출 만기 연장이 끝나면 그때는 하나씩 둘씩 그 충격의 어떤 파고가 저는 커진다고 생각해요. 충격의 파고가. 예, 굉장히 커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그래서 그 충격이 예,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일상생활로 파고들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저는 예, 위기로 가는 어떤 폭주기관차 속에 지금 타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요. 그런데 정부는요, 여러분, 연체율이 최저다고 지금 자랑질이에요. 연체율이 최저다고. 여러분, 연체율이 당연히 최저죠. 워낙 많은 금액을 대출 만기 연장해주고 원금 상환도 유예를 해주고요. 여기에 이자 상환까지 유예를 해줬으니까 이게 연체율이 당연히 최저로 내려갈 수밖에요. 다 떠안고 있으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연체율이 최저인 거 봐라. 예? 기업들이 안 망하고 있잖아. 자영업자가 안 망하고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한마디 쓰겠습니다. 개뿔을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닥에 가보면 바닥 경제는 완전히 쫄딱 망하고 있어요. 자영업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소기업, 중소기업까지, 심지어 중견기업까지도 힘들어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체율이 바닥이라고 최저라고 이것이 마치 말입니다. 경제가 좋아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요 국민을 속이는 일이에요.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예,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지, 예, 저는 문재인 정부가 좀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예, 정부가 부끄럽단 말 제가 쓰는 게 웬만하면 정부가 부끄럽단 말은 안 쓰잖아요. 그런데 쓸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이 여러분 어떨까요? 예, 저는요, 결국 말입니다. 내년 3월 이후 2분기가 완전히 최악의 어떤 시점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합니다. 최악의 시점이 되지 않을까. 예,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도 그때쯤 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이자 상환율의 대출 만기 연장 이 부분도 끝날 것 같거든요. 지금 끝내지 않고 계속 미룬다는 것은 책임 방기거든요. 그거는 언젠가는 터질 텐데 언젠가 잘못 터지면 진짜 개박살 날 겁니다. 그만큼 위험하고 또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답답한 현실입니다.